한양 북촌의 안동 김씨 가문은 3대가 과거에 급제한 명문이었습니다. 높은 기와집 안채에서 심씨 부인은 며느리가 될 처자의 사주단자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청란, 한양 역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중인 출신이라니 심씨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하나 아들 녀석이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지. 옆에 앉은 김씨 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진서가 중인집 딸에게 반했다니 가문의 수치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대대로 이런 혼사는 없었습니다. 내가 모르겠느냐. 심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이 다른 혼사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 아들 김진서는 사원부 지평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역관 이씨 집을 드나들다 그곳 딸 청란을 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있는 청란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여염집 처자가 한문을 읽다니. 게다가 청란은 중국어와 만주어까지 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 혼사는 제가 정한 것입니다. 진서는 단호했습니다. 청란은 비록 중인 출신이나 학식이 깊고 마음이 곧습니다. 제게는 완벽한 배필입니다. 심씨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혼례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양반가 교수도 아닌 중인의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례날 청란은 족두리를 쓰고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심씨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건방지구나. 심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큰형수 장씨가 다른 아낙네들과 속삭였습니다. 저게 중인의 딸이라던데. 얼굴은 곱지만 천한 피가 섞였으니 어디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쉿! 작은 시어머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요. 하지만 장씨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기에 청란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청란은 고개를 더 숙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심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록 미천한 집안 출신이나 이 집 며느리로서 할 일이 많을 게다. 내일부터 새벽 문안부터 시작하거라. 우리 집안 규율은 엄하다. 한번 실수하면 용서가 없다. 청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아니,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청란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씨는 새벽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문안을 오라고 했습니다. 청란은 잠을 설쳐가며 인시에 일어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늦었구나. 심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인시였지만 심씨는 이미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된 자가 시어미보다 늦게 일어나면 쓰겠느냐? 내가 내 나이 때는 자시에 일어나 시어머님을 모셨다. 청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내일은 더 일찍 오겠습니다. 다음날 청란은 묘시가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몸종 복단이 찬물로 세수물을 떠왔습니다. 청란이 따뜻한 물을 청하려다 복단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단은 시어머니의 충복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안채로 갔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단정치 못하구나. 심씨가 지적했습니다. 옷고름도 삐뚤었고 비녀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며느리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어찌 문안을 드리느냐? 중인 집안에서는 이렇게 배웠느냐?
청란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진서에게 하소연하려다 참았습니다.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안 다음엔 부엌일이었습니다. 심씨는 청란에게 삼시세끼를 직접 준비하라 했습니다. 원래는 부엌 아낙네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심씨는 며느리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야 정성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부엌 일을 안 하시던데요. 청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씨는 양반가 교수다. 내가 감히 내 처지를 모르느냐? 중인의 딸이 양반가 며느리와 같은 대접을 받으려 드느냐? 청란은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지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나물을 다듬고 국을 끓이고 손은 물에 불었고 얼굴은 연기에 그을렸습니다. 손가락 끝은 칼에 베이고 팔뚝은 뜨거운 솥에 데었습니다. 국이 싱겁구나. 심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반찬도 맛이 없고 이래서야 어찌 우리 집 며느리라 하겠느냐? 역시 천한 집안 출신은 음식 솜씨도 형편없구나. 청란은 참았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심씨는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짜다, 싱겁다, 질기다, 무르다. 매번 흠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청란이 만든 음식을 심씨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뱉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개밥이 낫겠다. 당장 다시 만들어 와라. 청란은 그 음식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가 혼자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정성껏 만들어 맛있었습니다. 청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로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란은 야위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생겼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볼은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바싹 말랐습니다. 진서는 걱정했지만 청란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청란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청란을 아들처럼 가르쳤습니다. 글을 읽게 하고 외국어를 배우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청란아, 너는 여자지만 똑똑하구나. 내 재주를 숨기지 마라. 세상이 변하고 있다. 언젠가는 여자도 자신의 재능을 펼칠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달랐습니다. 청란의 학식도 재주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되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청란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진서에게 청나라 사신 접대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청나라 사신들과 대화할 역관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청란이 중국어를 능숙히 합니다. 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청란에게 사신 접대 자리의 대화 내용을 미리 물어볼까 합니다. 심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나서서 남정네들 앞에서 외국말을 한다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그런 며느리는 없었다. 아니,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청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심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바깥일에 주둥이를 놀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다. 내가 혼자 해결해라. 그것도 못하면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청란에게 물었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조선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 청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먼저 대국의 문화를 본받아 이룬 것이라고 겸손을 표하십시오. 청나라 사신들은 자신들을 천조라 여기니 그들의 자존심을 먼저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지만 조선만의 독특함도 있다며 한글과 민화 그리고 선비 문화를 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나라 사신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여기지만 동시에 조선의 독특함에도 호기심이 있습니다. 특히 한글에 대해 물으면 백성들을 위한 문자라고 강조하십시오. 그들은 이를 신기하게 여길 것입니다. 진서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청란 1호구나.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한 가지 더 조언드리자면 청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신 중에 나이 많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학식을 칭찬하시고 가르침을 청하십시오. 젊은 사신들보다 연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만족하면 전체 접대가 성공합니다. 며칠 후 사신 접대가 있었습니다. 진서는 청란의 조언대로 말했고 청나라 사신들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특히 연장 사신이 조선의 관리가 이토록 예에 바르고 학식이 깊다니 놀랍소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도 칭찬하셨고 진서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심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몸종 복단이 귓속말로 전한 것입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아씨의 조언을 받아 사신 접대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아씨가 중국어와 외교에 대해 일일이 가르쳤다더군요. 심씨는 분노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서서 바깥칠의 입을 놀렸다니. 그것도 외국 사신이래. 게다가 아들이 며느리의 조언으로 성공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마치 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며느리에게 의지한 것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씨는 청란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복당과 다른 하인들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내가 감히 바깥칠의 주둥이를 놀렸다던데? 심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렸습니다. 청란은 놀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만 남편께서 물으시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심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바깥일에 나서다니. 내 주제를 알아야 한다. 너는 중인의 딸이다. 감히 양반과 며느리 행세를 하려 들지 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내 속은 천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 청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씨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인의 딸, 천민의 피, 주제를 알아라. 청란은 고개를 숙였지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부엌 일과 바느질에만 집중하거라. 책 같은 건 읽지 말고 머리를 굴릴 생각 말고 손이나 놀려라. 그것이 내 분수에 맞는 일이다. 심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서에게 뭐라 조언했는지 다 말해봐라.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 청란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남편의 일이라. 남편의 일? 심씨가 비웃었습니다. 내 남편 전에 내 아들이다. 내가 우리 집안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알 권리가 있다. 당장 말하지 못하겠느냐. 청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조언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심씨는 듣고 나서 맹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똑똑하구나. 하지만 알아라. 아무리 똑똑해도 너는 이 집의 며느리일 뿐이다. 주인이 아니다.
내 분수를 지켜라. 그날 밤 청란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학식과 재주가 오히려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이 여기서는 모두 수치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진서가 청란의 흐느낌을 듣고 깼습니다. 청란, 왜 우시오? 청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서가 청란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이 고생길로 끌어들였소. 아닙니다. 청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견뎌야 하는데 당신은 강한 사람이오. 하지만 강한 사람도 쉴 권리가 있소. 진서가 청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소.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진서의 할아버지 길이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고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심씨는 청란에게 제사 음식을 모두 맡겼습니다. 삼색나물, 전, 적, 탕, 밥, 떡까지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사흘 안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청란은 복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복단, 부엌 아낙네들을 좀 더 불러주시겠어요? 복단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아씨 혼자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상은 정성이 중요한데 여러 손이 닿으면 정성이 분산된다고 하셨어요. 청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수 장씨는 제사 준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신만 모든 것을 해야 한다니. 청란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습니다. 부엌 아낙네들이 조금 도왔지만 대부분의 일은 청란의 몫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팔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청란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칼질하다가 엄지손가락을 깊이 베었습니다. 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청란은 천으로 손가락을 동여매고 계속 일했습니다. 피가 스며 나와 천이 붉게 물들었지만 청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사 전날 밤, 청란은 마지막 음식인 약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기름 온도를 잘못 맞춰 약과가 타버렸습니다.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계속 나와 손의 감각이 둔해진 탓이었습니다. 심씨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탄 약과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냐?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청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만들 시간이 어디 있느냐? 손님들이 내일 오는데. 심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집안 망신이다. 역시 중인 출신은 안 되는구나. 그때 심씨가 청란의 손을 보았습니다. 비가 밴 천. 심씨의 표정이 잠깐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손을 다쳤으면 말을 하지 그랬느냐?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심씨가 비웃었습니다. 다친 손으로 제사 음식을 만들다니. 그것도 부정이다.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청란은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다. 중인 따위와 혼이 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고집을 부려서 에이 답답해. 이런 며느리를 둔 내 팔자가 기막히다. 심씨는 계속해서 청란을 질책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욕설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천한 피는 숨길 수 없다. 내 어미도 천했을 것이고
내 자식도 천할 것이다. 그때 청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청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어머님. 청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심씨가 놀라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인 출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청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자랐고 배움을 받았고 제 나름의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천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뭐라고? 심씨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미한테 대들어?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청란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계속 중인이라고 깎아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도 밤을 새워도 아무 불평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청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얼마나 노력하든 어머님 눈엔 저는 그저 중인의 딸일 뿐입니다. 어머님은 저의 노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를 내쫓을 구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심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당장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청란은 부엌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선 것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복단을 시켜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대들었다. 중인 출신이라 교양이 없다. 제사도 제대로 못 준비하고. 다음날 제사 때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고모 김씨 부인이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어디 갔습니까? 왜 안 보입니까? 몸이 아파서 방에 누워 있습니다. 심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서 쫓겨났다는 것을.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청란을 비난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진서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청란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마누라가 나한테 대들었다. 심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미한테 대드는 며느리를 둘 수 없다. 당장 내쫓아라.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진서는 놀랐습니다. 청란이 어머니께 대들 리가 없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 심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는 자기가 중인이어도 괜찮다고 나더러 계속 깎아내린다고 했다. 자기 어미가 천하지 않다고 자기도 훌륭하다고 했다. 이게 며느리가 할 소리냐? 이게 시어미를 공경하는 태도냐? 진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청란의 말이 틀렸습니까? 뭐라고? 어머니께서는 청란을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청란이 무엇을 하든 흠을 잡으셨습니다. 중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청란은 손가락이 베어도 밤을 새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어미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하냐? 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낳아 길렀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편을 들다니. 청란은 제 아내입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청란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청란은 잘못이 없습니다. 심 씨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만 드는 것이었습니다. 좋다. 심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를 내보내지 않겠다면 너희 둘이 이 집을 나가거라. 내 눈에 띄지 마라. 영영 돌아오지 마라. 어머님, 옆에서 듣고 있던 복단이 놀라 외쳤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닥쳐라. 심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진서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심 씨는 진서가 방을 나간 후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들을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서와 청란은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청란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미안하오. 진서가 말했습니다. 내 탓에 당신이 고생했소. 그리고 이제 집까지 잃게 되었소. 아닙니다. 청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제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을 다 꾸리고 나올 때 형수 장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중인 출신이 양반가에 시집와서 잘 될 리가 없지. 장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청란은 장씨를 지나치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이 집을 나가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은요? 양반 집안 출신이시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장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진서를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남산 아래 초가집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기와집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청란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서는 관직을 계속했고 청란은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가난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이면 함께 책을 읽었고 중국어로 대화하며 웃었습니다. 청란 행복하오? 진서가 어느 날 밤 물었습니다. 예. 청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곳이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제가 저 자신일 수 있는 곳이니까요. 한편 안동 김씨 가문에는 침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심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외로웠습니다. 넓은 안채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복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안부 여쭙고자 하십니다. 만나지 않겠다. 심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심 씨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총명하던 진서.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웠던 그 모습. 이제는 볼 수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았어.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대들면 안 되는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진서가 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기침과 열이 계속되었습니다. 초가집은 추웠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청라는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렴이 깊어졌습니다. 좋은 약재가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삼과 녹용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듭니까? 청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최소 은자 100냥은 있어야 합니다. 청란은 절망했습니다.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청란은 집안의 귀한 것들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비녀, 놀이개, 옷.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약값은 계속 들어갔고 돈은 바닥났습니다. 진서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청란 진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다시 시집가시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청란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꼭 살려드릴 겁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위독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청란아,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렵구나. 내 동생들 혼사 준비도 해야 하고 큰 돈은 어렵다. 아버지. 청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죽어갑니다. 청란아,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은자, 10냥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청란은 10냥을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청란은 거리를 헤매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한다. 그때 청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 시어머니 심씨. 청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곳만은 안 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청란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모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서를 살려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청란은 결심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살려야 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청란은 안채로 들어가 심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살려주십시오. 심씨는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청란의 얼굴은 여의었고 옷은 낡았습니다. 그 당찬 며느리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진서가 병에 걸렸습니다. 청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렴입니다. 약값이 필요합니다. 은자 100냥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디 아드님을 살려주십시오. 심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니, 폐렴이라니.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아들이 아픈 게 아니냐? 초가집에서 지내게 만든 것도 내 탓 아니냐? 죄송합니다. 청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드님만은 살려주십시오. 제발. 청란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청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며느리의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가 나는 이마, 떨리는 어깨, 심씨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좋다. 약값을 대주마. 심씨가 말했습니다. 청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조건이 있다. 심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서가 나으면 너는 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예전처럼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나한테 대들지 마라. 그리고 심씨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던 책들을 모두 불태워라. 여자가 글을 아는 것이 교만함을 낳는다. 앞으로는 글을 읽지 마라. 청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책을 태우라니. 그것은 청란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청란은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자신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라니. 하지만 진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느냐? 약속합니다. 청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책을 모두 태우고 다시는 글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심씨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은자 100냥을 주마. 복단 은자를 가져와라. 심씨는 약값을 대주었고 좋은 의원을 보냈습니다. 진서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침이 멎었고 2달이 지나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서가 완전히 회복하자 심씨는 사람을 보내 청란을 불렀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다. 집으로 돌아오거라. 청란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제 책을 태우고 다시는 글을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진서는 놀랐습니다. 청란, 그건 당신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청란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진서는 청란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청란과 진서는 안동 김씨 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란은 자신의 책들을 마당에 쌓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들, 아버지가 선물한 책들, 중국어 책, 역사책, 시집, 심씨가 나와 보았습니다. 태워라. 청란은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책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타는 냄새, 글자들이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청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심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책이 다 타고 나자 심씨는 청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새벽 문안 부엌일 바느질. 예전처럼 해라. 그리고 명심해라. 다시는 글을 읽지 마라. 다시는 똑똑한 척하지 마라. 청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하지만 그날 밤 진서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청란에게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가혹하다고? 심씨가 되물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가혹하다고? 그 정도 대가는 당연하다. 청란이 무릎 꿇고 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라고 했다. 심씨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와서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라고.
그리고 책을 태우라고 했다. 진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청란을 정말 모르십니다. 뭐가 어쩌다고? 청란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진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어머니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책을 태웠습니다. 청란에게 책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를 위해. 심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진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청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밤낮으로 간호하고 집안의 귀한 것을 다 팔고 친정에 가서 빌고 마지막엔 어머니께까지 왔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대가로 청란의 전부를 앗아가셨습니다. 심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청란은 좋은 사람입니다. 진서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중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청란도 사람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이 집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청란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날 밤 심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찬 며느리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심씨는 복단을 불렀습니다. 복단, 내가 너무 심했느냐? 복단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아씨께서 도련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청란은 다시 시어머니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새벽 문안 부엌일 바느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청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진서는 걱정했습니다. 청란 괜찮소? 예, 괜찮습니다. 청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고모 김씨 부인이 방문했습니다. 심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많이 순해졌더군요.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눈빛이 살아있더니 이제는 완전히 길들여진 것 같습니다. 심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심씨는 청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청란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심씨는 복단에게 물었습니다. 청란이 요즘 어떠냐?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종종 마당을 거니시는 모습을 봅니다. 심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병이라도 나면 큰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청란이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부인께서 마음의 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몸은 큰 문제가 없으나 정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무언가 큰 걱정이나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서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청란이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니께서 청란의 전부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란에게서 책을 빼앗고 배움을 빼앗고 자존심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청란은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께서 원하신 겁니까? 심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청란을 순종적으로 만들고 싶으셨다면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청란의 영혼을 죽이셨습니다. 진서가 소리쳤습니다. 심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심씨는 청란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청란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청란아. 심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청란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심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책을 태우게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청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중인 출신이라는 것에 집착했다. 가문의 체면, 양반의 위신 그런 것들만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심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청란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가혹했다. 나는 늙은이의 고집으로 내 인생을 망쳤구나. 청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거라. 심씨가 청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진짜로. 나는 내가 책을 읽는 것을 허락하겠다. 아니, 권장하겠다. 내 재주를 숨기지 마라. 내가 내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 청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심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청란은 일어나 심씨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심씨는 청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포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심씨는 청란에게 새벽 문안을 묘시로 늦췄고 부엌 일도 줄여주었습니다. 청란아, 내가 매일 부엌에 있을 필요 없다. 심씨가 말했습니다. 부엌 아낙네들을 더 고용하겠다. 너는 다른 일도 해야지. 다른 일이라면?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심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서가 말하더구나. 내가 학식이 깊다고. 그것도 내 재주다. 숨길 필요 없다. 오히려 자랑이다. 심씨는 청란에게 새 책들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청란이 감격했습니다. 미안하다. 심씨가 말했습니다. 내 책을 태우게 해서. 그것은 정말 잘못이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안채 마당에 홍매화가 피었습니다. 심씨와 청란은 함께 매화를 구경했습니다. 청란아, 너는 홍매화를 좋아하느냐? 심씨가 물었습니다. 예, 어머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라 더 아름답습니다. 심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그랬구나.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 있지.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청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청란아. 심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중인이든 양반이든 상관없다.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집안을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두 사람은 함께 매화를 보았습니다. 홍매화가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꽃처럼 두 사람도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청란은 아들을 낳았고 심씨는 손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심씨는 청란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고 청란은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진선은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청란의 조언을 자주 구했습니다. 심씨는 며느리가 남편을 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똑똑하다고 친척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고모 김씨 부인이 방문했을 때 심씨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비록 중인 출신이지만 그 어떤 양반과 규수보다 훌륭합니다. 나는 청란이를 며느리로 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밤 심씨는 청란에게 말했습니다. 청란아,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나는 너를 무시했지. 중인 출신이라고 내게 말할 수 없이 가혹하게 대했지. 어머님, 하지만 이제 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는 것을 내가 나를 가르쳐 주었구나. 그리고 나는 내게서 진정한 효와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청란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어머님. 인내와 용서를,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심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감사하다.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내가 이 집에 와줘서. 밖에서 홍매와 향기가 날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렵고 험난했던 길이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혈연보다 강한 유대였습니다. 청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홍매화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 청란도 그랬습니다.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홍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혹독한 추위가 필요합니다. 그 추위를 이겨낼 때 비로소 진정한 꽃이 핍니다.